드럼 하이햇 스네어 쪽 많이 올려주시고 전체적으로도 드럼 소리 많이 올려주세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es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La, ha. 저는 헤릭 버튼이라는 하드록 밴드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이성수입니다. 헤릭 버튼은 올해 딱 10주년을 맞이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몇 배 시간 동안 음악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코로나 바로 이제 직전에 한 수년 동안에는 특히 해외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러시아 투어를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코로나 전까지 매년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투어 공연을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 전 이제 다른 국가 대만에서도 바로 코로나 그 해 직전에 겨울에 12월로 기억되는데 대만의 그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한 게 아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해외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해외 공연이 좀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작년이 특히 이제 할러 수교 30주년에서 헤릭 버튼의 공연이 이제 공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증돼서 모스크바에서 큰 공연을 하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럼 다 취소됐고, 주로 좀 해외 쪽에 이제 진출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계획들이 있었고, 해외 공연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계획이 코로나 직전에 왜 이렇게 해외 공연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왔는지 정말 갑자기 이렇게 해외 공연이 많아졌구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죠. 국내는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홍대 라이브 클럽 위주로 해서 이제 매주 이제 공연을 이제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무대 롤링홀이라는 무대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고요. 코로나 시작되고 한 1년도 채 못 됐을 때 문 닫은 공연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도 많았고요. 작년엔 저희가 앨범 발매, 코로나 또 중에도 앨범을 발매해서 이제 단독 공연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역 거리두기 단계 상향화가 되면서 그때는 공연도 취소되고, 주변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특히 작년하고 올해 초에 공연이 이제 한다는 소식을 들려오면은 언제 그게 또 언제 취소가 될까 이런 걱정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공연들이 이제 뮤지션들이나 공연장 클럽들은 공연을 하려고 많이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죠. 이제 관객들도 아무래도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연장은 사실 안전한 곳으로 분명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또 혹시라도 내가 어떤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로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공연장은 공연장 나름대로 수익이 있어야 공연장이 운영이 되는데 평상시 때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공연을 보고 해야지 이제 수익을 내고 하는 공연장에서 100명 미만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공연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기말이구나 이게 저한테는 그냥 단순히 뭐가 조금 불편해지고 아니면 좀 힘들어지고 많은 뮤지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뮤지션 같은 걸 느끼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밴드는 특히나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어떤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삶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뮤지션들에게는 이건 세기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세기말 이후에 황폐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그 뮤지션들이 그들이 어떤 직업인으로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봤을 때 할 일이 없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직 상태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힘든 얘기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잘 지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조금 한 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좀 어떤 활력을 많이 잃은 느낌? 배달일 이런 특히나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살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잠시 다른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IT 쪽에서 일도 했었고 그래서 음악을 이제 밴드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원래 본분의 직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저는 동시에 음악을 하면서 대신 그 경제적인 부분은 일을 하는 걸로 충당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전폭적으로 그 일에 또 매달리면서 음악 활동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서 지금 어쨌든 버텨나가고 있는 중이죠. 관객들을 정말 코앞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라이브 클럽이거든요. 저희가 관객분들이나 팬분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 만나고 밥을 먹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말 가까이서 정말 이렇게 이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까이서 정말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라이브 클럽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무대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라이브 클럽만의 또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는 관객도 제한되고
공연이 언제 취소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연을 기획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과거에도 이렇게 어떤 큰 수익을 내면서 사실은 공연장이란 곳이 운영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모델은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거는 뭐 알 수 있거든요. 공연에 들어온 관객들 한정돼 있고 티켓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운영하지만 근데 뭐 이 운영하는 임대료 공연장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 스태프들 뭐 월급이라든지 인건비를 시설 관리 유지 관리 이런 데 들어가는 뭐 매달 사실 들어가는 지출되는 비용은 동일한데 수익이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줄기 때문에 유지해 나간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미 홍대에서 자리 잡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공연장들이 뭐 많이 폐업을 했거든요. 뭐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위기죠. 공연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가 사실은 시작된 배경에는 뭐 당연히 공연이 취소되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정말 뭐 답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왜 우리만 이 공연을 못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얘기하기 쉽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그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같이 이렇게 기획하면서 진행했던 분들 이렇게 모두 동일한 생각이 좀 이렇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을 좀 환기시키고 좀 활력을 좀 불어넣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그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국에 무슨 공연이나 이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 갖고 공연계를 바라봤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사람이 뭐 확진이 되고 뭐 사망자가 막 나오고 이런 와중에 공연을 꼭 해야겠느냐 뭐 이런. 근데 저희는 뭐 또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게 직업이고 그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설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뭔가 방법이 있다면 뭘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훨씬 라이브 음악이나 음악씬이 더 이렇게 훨씬 더 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곳들은 피해도 더 클 거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마침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밖에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그런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미국의 이제 Save Our Stages라는 캠페인 운동이 일어났고 굉장히 유명한 뭐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뭐 영화계라든지 다른 예술 분야의 어떤 셀러브리티들이 나서서 공연장들 작은 소규모 이런 라이브 클럽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구나. 함께 이제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를 기획을 함께 이렇게 해주신 임종수 변호사님이라고 지인분이 계신데 변호사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미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이브 아웃 스테이지라는 운동을 통해서 국회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받고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뭔가 제도적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되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답답하시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죠. 제가 뭐 이걸 시작한 것도 1월 달이었는지 올해 1월이었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올리면서 사실은 그걸 글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동안에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좀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것처럼 이제 그 민종서 변호사님이 글을 올려서 아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글을 보면서 또 다른 그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업체에 있는 백명원 대표라고 있는데 그러면 온라인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뭐 아무런 어떤 준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다음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다음날부터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공연장 그 준비하는 동안에 공연장이 하나라도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러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뭐 섭외하고 뮤지션들 동료들 섭외하고 이러면서 공연장들 뭐 연락해서 5개 공연장 일주일 동안 67팀의 뮤지션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고 시작을 했죠. 뭐 이 캠페인 자체의 목표가 공연장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관비를 하고 뭐 거기에 따르는 뭐 부수적인 비용들 필요한 비용들을 일주일치를 다 대관료를 5개 공연장에 일주일치의 대관료를 지불을 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티켓을 사는 것으로 펀딩이라고 사실 하긴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기도 한데 티켓 구매를 통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공연은 이제 당시에는 온라인 공연,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이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공연, 관객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온라인 공연으로만 일주일 동안 5개 공연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사전에 정말 이렇게 팬분들이나 관객분들이 홍보에 대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뭐 클럽하우스라는 이제 앱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홍보 활동을 같이 막 밤새도록 막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럼 뭐 플래시몹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플래시몹을 하면서 공연을 홍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또 거기서 또 만난 좋은 사람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시작하기 전에 만난 거죠, 관객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시작되고 이제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 그 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응원하고 이 무대를 지켜야 된다라는 막 의지로 똘똘 뭉친 관객분들이 든든하게 이 공연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뭐 사람이 실제로 공연장에 관객분들이 없었는데도 그때는 정말 마치 정말 관객분들이 그런 염원이나 에너지가 막 정말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들, K-팝, K-컬처 하면서 지금 당시에 현재 막 주목받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대중들한테 노출되면서 굉장히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굉장히 어떤 발전하고 있는
뭐 어떤 어느 부분에서는 뭐 분명히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건 맞지만 좀 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문화의 전부가 그렇게 어떤 주목을 받는 것들만 존재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대기업들만 존재하고 그럼 중소기업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그런 논리하고 비슷한 뭐 잘 되는 것만 살고 안 되는 거는 뭐 자연도취된다 이런 사업 하다못해 사업이나 어떤 산업 자체도 그렇게는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문화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나눠서 어떤 잘 되는 걸 지원하고 안 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들은 지원을 떠나서 관심인 것 같거든요.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들이 몇 년 사이에 지금 뭐 특정 어떤 아티스트가 떠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왔던 것들이 문화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을 떠나서 그는 문화 전반적인 어떤 문화 산업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너무나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뭐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 조금 그런 뭐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 음악인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냥 그런 어려움들이나 서로 개인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이럴 때 좀 서로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았고 뭐 지나왔을지 몰라도 좀 그런 얘기들을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얘기들을 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들 뭐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우리는 한 번도 쉽게 음악을 해온 적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구보다도 그래도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버텨낼 수 있다고 또 믿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주변의 뭐 동료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같이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동료들 중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도 뭐 힘든 음악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티를 안 내고 혼자 꾹꾹 참아내다가 결국에 이제 먼저 간 그런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 지금은 더 힘든 여러 가지로 더 힘든 상황일 텐데 누군가 이렇게 힘들다면 편하게 저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주변에 사는 동료들한테도 그런 각자의 어떤 어려움들을 좀 더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굉장히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막 강한 척하고 저처럼 굉장히 강한 척하고 버티고 그러지 말고 좀 나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버텨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건강하게 잘 버텨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곡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언젠가는 뭐 결국에 끝나게 될 테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야지 다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음악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물론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는 것들 뭐 사실은 뭐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좀 밴드는 뭐 계속 정해진 요일에 시간에 연습을 쉬지 않고 공연이 있든 없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했던 것들은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더 신경 쓴다면 이런 시기에 그냥 어쨌든 몸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